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상박 멤버,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반도체가 일단 돌아온 시장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마이크론도 좋았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본다면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이제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올라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그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을 일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 전에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에 대한 거품론이 일어나면서 많은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너무나도 실적이 잘 나옴으로써 그 부분을 한마디로 일축시켰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최고가까지 뚫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실제가 있는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거품론에 대해서 완전 일축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그 CEO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완판에 대한 부분, 2026년까지 HBM에 대한 그러한 그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라고 딱 얘기하면서 2026년까지에 대한 실숫자가 확실히 찍혔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론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겠고, 또 하나는 이제 뭐랄까 AI가 돈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하는 마이크론까지도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마이크론의 숫자를 보여준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숫자까지도 예측 가능하게 된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그 깐깐한 그 빨간 마샤라고 불리우는 노무라 증권이 우리나라 반도체 그런 기업들을 그 레포트를 낼 때마다 항상 강하게 좀 안 좋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괜히 앞에 노가 붙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던 그 노무라 증권마저도 삼성전자를 목표가 상향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목표가 상향을 내는 보고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보수적인 노무라까지도 좋게 본다는 반도체, AI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이렇게 본다면 단기적인 뭐랄까 그다음 AI 거품론은 이제는 싹 걷어내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강성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경고가 29일부터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에 들어가려고 머뭇거렸던 자금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도 올타임 하이를 찍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AI 거품론을 완전히 걷어내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마무리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최원범 매니저님, 오늘 이 뉴스를 보니까 이제 두 기업 모두 HBM4를 내년 초 2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완판이 되어 있고 이미 수주가 좀 따진 거는 SK 하이닉스긴 하지만 HBM3 이와는 다르다. 이제 HBM4부터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비빌만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 둘에 대한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비교가 원래 안 됐죠. 원래는 안 됐습니다. 원래 안 됐죠. 비교하면 좀 실례였습니다. 네, 이게 실례였고 무슨 얘기냐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완전 환골탈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이 시점이 과연 삼성전자가 회복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10만 전자는 커녕 지금 8만 원이라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였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죠. 관심이 굉장히 한 4년 동안에 실망으로 나타났었는데 그거를 단숨에 또 오래 뒤집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뒤집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평택 P5까지 이제 또 가동을 또 앞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탑, 우리나라 쌍두마차 이 종목들이 여전히 바로미터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오늘 시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오늘 또 신고가, 그리고 하이닉스에도 60만 원 돌파는 저는 이것조차 이제 유의미한 부분이 굉장히 좀 연말에 지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종목이 산타를 좀 데리고 와줬기 때문에 선물이 좀 하나씩 좀 뿌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HM4를 또 조기 양산한다고 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밀리겠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보는 부분인데, 이걸 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에 양산한다고 했지만 또 내년 2월로 또 조기 양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함으로써, 그렇다면은 지금 기술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의심스러웠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일단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는 상반기 또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저는 좀 우위에 좀 그래도 그렇죠. 아직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인 임팩트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100만 원, 120만 원에 대한 뭐 목표 주가를 또 앞두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 강찬 매니저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무라가 16만 원을 또 얘기한 것 자체가 그냥 다른 또 증거사는 또 18만 원, 19만 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춰봤을 때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물론 바이럴의 임팩트는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SK하이닉스랑의 그 격차에 대한 갭을 해소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단기, 중기, 장기로 우리나라 투합이 계속해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근데 오히려 좀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최현범 매니저님. 다 좋은데 이 둘만 더 쭉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아직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저는 그냥 상반기까지 연결이 될 것 같고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저는 외국인 자금들이 한 20조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20조는 더 들어야 된다. 네, 한 6개월 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순매수가 지금 들어온 것 대비해서 최근 11월 달에 또 10조 원 넘게 나갔으니까 그러면 그만큼만 들어온다 했을 때 한 20조 정도 금리 낮았으니까 네. 양보해서 금리 낮았으니까 20조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20조 중에서 코스피 자금으로의 한 13, 14조가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은. 예. 그러면 거기에 절반이면 6, 7조 정도 되니까 그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갈 길은 아직까지도 뚫려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기업이 잘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달려가는데 이제 아우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내 종목이 저만큼은 왜 못 갈까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오늘 필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신청 방법 좀 나가고 있어요. 전화, 문자,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AI로 좀 넘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연말입니다. 강찬 매니저님. 다음 주면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건데 AI 쪽에서 반도체는 너무 좋죠. 근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카테고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봇도 있고요. 뭐 전력 인프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리기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앞서 이야기했던 반도체 같은 기대감만큼 쭉 같이 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미 AI에 대한 거푸론이 거쳐졌고 그 다음에 AI에 더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는 당연히 깔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숫자가 찍히는 슈퍼 사이클 지금 이게 전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세 섹터 중에서 가장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전력기기 쪽인데 전력기기 쪽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수주잔고가 쌓여 있고 실적이 확인되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 도래해 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가면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오라클,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이런 종목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커지면서 지금 가장 먼저 많이 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관련된 기업들 전력기기 쪽은 오늘 조금 조정이 들어왔긴 했지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조차도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지금 바닥에서 덜 올라오고 있는 전력기기 쪽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들어갔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전력기기의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의 매수의 적기 타임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후 AI가 올라갈수록 반도체와 함께 전력기기도 같이 올라갈 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은 로봇 AI에 대한 부분들이 머리 부분들이 계속 소프트웨어 쪽, LLM 쪽으로 계속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올해 들어서 정말 피지컬 AI,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정말 가시화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지금 막 샘플이 막 나오고 있고 내년 CES 2026에 맞춰서 정말 개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과거의 예를 들게 된다면 전기차가 과연 나온다. 테슬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더 퍼질까? 완성차 부분들의 회사들도 전기차에 과연 접근할까?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가졌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딱 돌아보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전기차의 시장도 완전히 개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로봇에 관련된 것도 이제 샘플이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 테슬라에 관련된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 CES 2026을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TC 2026까지 나오게 됐을 때 로봇의 핵심은 이것입니다라고 나왔을 때 가장 폭발적인 아마 그 페스티벌 같은 폭죽이 터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봐야 될 게 이제 뭐 유리기판 쪽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조금 더 고성능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계가 돼 있는 그 실리콘 베이스의 그런 웨이퍼 부분 쪽이 아니라 이걸 유리기판 쪽으로 바꿔준다고 한다면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아직은 샘플이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이제 뭐랄까 샘플 해갖고 컬 테스트가 막 확 들어간 거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의 샘플링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제화돼서 어느 정도 초기 모델이라도 나와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스타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리기판에서 게임 체인저만은 확신하지만 아직 뭐가 나온 건 없으니까요. 아직은 시제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요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시제품이 나왔을 때부터 그때 들어가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인프라 쪽에서 그 또 반도체만큼 또 잘 갈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다시 좀 반도체로 돌아오자면 최현범 매니저님 오늘 이 삼성전자를 들어올린 뉴스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스템 반도체에서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쪽 비메모리를 끌어올리는 뉴스 두 개. 첫 번째는 삼성전자도 이제 독자적으로 GPU를 만들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뉴스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로크를 이제 완전 인수는 아니죠. IP나 이제 인력을 함께 이제 부분 인수하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오늘 이쪽 비메모리 파운드에 대한 그렇죠. 엄청난 기대감을 들려오게 했습니다. 이쪽 뉴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적자적 파운드리가 이제 많이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여기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오스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말 그대로 파운드리에 대한 또 기대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가 아무래도 이제 적자 기조가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언제 좀 풀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던 나날들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하니스의 또 60만 원 또 삼성전자 신고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 GPU에 대한 부분들이라면은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내가 이제 잡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TPU를 최근에 이제 구글 개념 우리가 이제 알았고 그러면 AI 가속기 쪽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제 반도체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엑시노스 2600을 탑재를 시작했다고 하고 그리고 내재하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00% 이제 차기작부터는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기별로 하나하나씩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GPU까지 만들게 되면은 저는 영업이익이 말 그대로 올해가 정말 최저였구나라는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겠고 맞아요. 이거는 저는 실적으로 좀 연관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4분기 실적이라든가 그다음 1분기 실적은 역시나 계속 신장할 가능성이 높다. 네. 하면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애플이랑 또 차세대 이미지 센서 신기술 공동 개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지금 연계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뭐 YC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맞아요. 하이닉스 향이었던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 향이었던 종목들 뭐 동시에 교집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북미 공장 쪽에 있는 수혜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코아시아라든가 뭐 원가이패스 같은 종목들도 좀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적자가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맞아요. 내년에 이제 좀 축소돼서 2조 원 정도로 이제 가게 되고 이걸 점차 이제 축소시키게 되면은 숫자가 바뀔 때마다 또 주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쪽 기업들 봤을 때는 연속성은 좀 있어 보입니까? 앞으로? 일단 다음 주가 되고 1월이 돼야겠지만 예. 항상 그런 얘기지만 근데 이거는 지난번까지 있었던 파운드리 약간 실망감들은 확실히 좀 불씨가 꺼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파운드리 쪽이 예를 들어서 이제 TPU가 키워드로 올라왔을 때도 에이지 기업들이나 뭐 시스템 디자인 하우스 이쪽도 같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한다라는 걸로 보면 이슈가 점점 많아지고 겹쳐지고 있다라는 게 1월에 혹시 뭐 좀 숨어 있는 아주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되지 않나라는 건데 그쵸. 거기는 아직은 좀 시간을 봐야 된다. 시간은 근데 나온 건 있는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AD 테크놀로지랑 그리고 이제 선단공정 쪽으로 이제 북미 쪽으로 만약 방향을 맞추면 네. 역시나 이제 원익 IPS를 봐야 되지 않을까. 원익 네. IPS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막 18만 전자를 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재반대해야 될 조건이 파운드리 쪽에서 적극 확 줄이고 흑자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선제 조건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전자라는 건 시총이 1,000억을 간다는 느낌인데 그렇게 되려면 메모리 1등 가져오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까 전에 최원번 매니저가 말했듯이 네.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게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제 공개되느냐가 그렇죠.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종합 반도체에서 IDM으로서의 존재감이 완전하게 나왔을 때 18만 전자에 부합하는 밸류 딱 맞추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요. 지금 뭐 증권가마다 다릅니다. 제일 높게 부른 거는 제가 알기로 이제 100만 닉스. 맞습니다. 100만 원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할인이 들어가서 뭐 92만 원. 왜냐면 100만 원 나오고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독점적인 HBM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퍼지는 게 분배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씩 그 목표가 주가 좀 약간 하향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이닉스의 그 비중은 더 커질 겁니다. HBM4로 가서 더 커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하이닉스가 정말 92만 전자가 되려면은 이 부분도 좀 약간 공고히 더 다져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정말 AI 하면 떠오르는 게 엔비디아처럼 AI 하면 떠오르는 게 하이닉스가 될 만한 커스터마이징의 그런 회사가 돼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됐을 때 하이닉스가 이제 92만 닉스, 100만 닉스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범용 반도체 그런 쪽이 아니라 정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그러한 고객 맞춤 설계가 가능한 그러한 반도체 기업으로 더 거듭난다고 한다면 100만 닉스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대도 될까요? 네, 전 기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네, 둘 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조금 이제 눈에 띄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최영범 매니저님. 네.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을 때도 HBM에 대한 부각도 다시 한번 좀 생겨나기도 했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뭐 TC본도는 잘 팔리고 있다에 대한 증명인 것 같은데, 오늘 아마 한미반도체가 공시를 하나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시에서 그 내용이 마이크론으로부터 탑 서플라이어에 대한 그 어떤 뭘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여전히 우리는 주가 부양에 더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고루고루 있었는데 그 마이크론을 강조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이닉스 의존도는 많이 좀 떨구겠다 이렇게도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 엄청 고생했잖아요. 맞아요. 하나 셈텍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후공정의 뭐 대장주다 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좀 대표 명사로 좀 일컬어 왔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본격 상승에 대한 사이클로 기술적인 면에서도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런 격이었잖아요. 예. 보면은. 그래서 그쪽 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거를 좀 이제 팔로를 좀 개척하기 위한 그런 좀 작업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오늘 기간에 또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또 연기금이 또 새롭게 매수를 또 대량 매수를 시작한 것도 저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미반도체에 대한 또 우리의 관심이 또 많은 또 상황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개인만 좀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외인 기관이 좀 같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라서 충분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TC본드의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워낙 또 자사주에 대한 매입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와서 주저하는 쪽에 좀 종목은 역시나 한미반도체가 좀 강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좋은 것 같고 소부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두산그룹이 SK실트로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을 거의 좀 확고히 좀 하게 되면서 두산테스나라든가 지금 소부장 기업들 다시금 우리가 쳐다봐야 될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들 여러 종목들로 이제 뭐 파운드리 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PCB 기판 쪽 그렇죠. 좀 보시는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면서 뭐 SK실트론까지 이야기 좀 나눠봤었는데 한미반도체가 한 축에 있다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화비전도 있습니다. 뭐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한화비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딱 눈에 보였었는데 이 요즘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을 딱 놓고 봤을 때 TC본더 좀 많이 판이 바뀌었습니까? 보는 시각이?
그렇진 않죠 아직은. 아 그래요? 네, 하나비전도 충분히 또 비집고 올라갈 포인트 충분히 있다. 네, 그렇진 않고 제가 하나 이제 비전보다는 하나 그룹주 자체에서는 저는 일단은 우장공 쪽으로 또 포커싱이 되면서 조선 쪽으로 지금 이제 그룹주 차원에서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비전이 이번에는 이제 TC본도도 TC본도인데 어떻게 이제 좀 사업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좀 나오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한미반도체가 좀 나온 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뭐 IR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주주총회 있을 때 한번 좀 우리가 좀 의지를 보여주거나 이런 면들이 좀 주주 하나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재료를 좀 부각시키는 맞아요. 것뿐만 아니라 하나비전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그런 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하나비전이 안에 있는 하나 세미텍이 만드는 그 TC본도 때문에 지금까지 HBM 밸류를 받았던 거지. 하나비전은 또 어제 뉴스 보니까 AI 영상 솔루션 보안 이쪽도 함께 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게 시장에 어필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저 어제 그 뉴스 처음 봤어요. 하나비전이 관련돼요? 그런 회사였구나. 그리고 처음 알 정도로 이쪽 좀 어필이 돼야 그쪽에 대한 AI 밸류도 좀 받을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하나비전의 뭐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옵션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89, 문자는 샵 2034, 매일경제TV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종목이 많이 들어와요. 종목 상담이 항상 한 100통 이상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또 전해주시고 빨리빨리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